약사님, 요즘 영양제를 기본적으로 3개 이상 혹은 그 이상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제가 맞나요? 사실 우리 몸에 필요한 제일 좋은 영양제는 골고루 음식을 먹는 거죠.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개인 맞춤형 영양제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필요한 영양제의 종류와 양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영양 교육과 상담을 받아서 본인에게 맞는 영양제를 섭취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선적으로 평상시에 음식을 통해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영양소나 특정 건강 문제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대부분 현대인이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들이 있는데 음식이든 영양제든 꼭 챙겨서 먹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4가지 영양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2022년 질병관리청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에서 충분 섭취량 대비 50% 미만으로 섭취하고 있고 특히 6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가장 부족하다고 합니다. 햇빛을 많이 못 보는 현대인들에게 비타민 D가 부족하기 마련인데요. 비타민 D가 뼈와 근육 건강을 좋게 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해 주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염증 조절, 스트레스 조절에도 도움을 주는 유익한 영양소지요. 두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2023년 질병관리청 보고서에 따르면 부족하게 섭취하는 비율이 45%나 된다고 하고요. 특히 10대, 20대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마그네슘은 신경 안정, 근육 이완, 심혈관 건강, 당뇨 관리, 골격과 뼈 건강 등 여러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미네랄이죠. 평소에 마그네슘이 부족하지 않게 신경 써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EPA와 DHA 합산으로 권장 섭취량 대비 평균 섭취량이 남성은 20%, 여성은 16% 밖에 안 된다고 해요. 오메가3는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만성염증을 억제하며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필수 지방산인데요. 부족하지 않게 챙겨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비타민 C인데요.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100mg 이상 권장되지만 평균 섭취량이 66.12mg 정도로 권장량에도 못 미친다고 하는데요.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은 항산화 작용이 특히 많이 필요합니다. 권장량보다 훨씬 많은 1000mg 이상을 섭취하는 게 좋을 때도 있는데 이런 비타민 C는 요즘 현대인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필수적인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외에도 각자의 식생활 습관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영양제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장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유산균을, 음주가 잦다면 밀크시슬이나 비타민 B군을, 면역력 개선이나 강력한 항산화제가 필요하다면 피크노제놀, 베타글루칸, 커큐민 같은 영양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성분이라고 하더라도 효과가 다를 수 있나요? 과대 광고로 인해 불필요한데 인기가 많은 영양제도 있을까요? 같은 성분이라면 성분 자체에 차이는 없겠지만 다른 이유로 인해 효과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3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성 성분에 화학적으로 어떤 염이 붙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산화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가장 낮고 글리시산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가장 높은 편이에요. 글루코산 마그네슘은 중간쯤 되고요. 흡수율이 높으면 체내에서 활용되는 양도 많아지죠. 둘째는 성분을 담고 있는 제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비타민 D는 일반 정제보다는 연지 캡슐 형태일 때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제조사의 제품일수록 안정적이라 효과가 일정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신뢰할 만한 제조사가 아닐 경우 제품마다 함량이라든가 흡수율의 차이가 드물게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과다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로 피부나 다이어트 관련 건강식품들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많이 끌고 있어서 광고나 마케팅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는 있죠. 물론 규정에 맞춰 광고하고 마케팅하는 거라서 과대 광고라고 하기에는 조심스럽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실제 효과보다 더 크게 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제품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콜라겐 보충제입니다. 콜라겐은 일단 몸에 들어오면 위와 장에서 위와 소장에서 아미노산이나
작은 펩타이드 형태로 분해가 돼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콜라겐을 먹는다고 해서 피부에 그대로 콜라겐 형태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분해된 아미노산이나 펩타이드가 흡수돼서 혈액을 통해 피부에 도달하면 피부 속 섬유 아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그때 다시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러한 작용 과정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콜라겐 합성 능력의 차이가 있어서 같은 콜라겐 제품을 먹어도 효과가 다를 수 있고요. 피부에 콜라겐이 직접적으로 보충되는 것이 아니기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콜라겐이 피부 속에서 분해되는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꾸준히 먹어야 되는데요. 시판 제품의 권장량보다 훨씬 많이 장기간 꾸준히 먹어야 어느 정도 변화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이어트 제품으로 가르시니아와 L-카르니틴인데요. 가르시니아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는 걸 억제해주고 L-카르니틴은 지방산을 에너지로 바꿔주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죠. 하지만 실제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아요. 가르시니아는 12개 임상시험을 종합 분석한 결과 평균 0.88kg의 체중 감소 효과가 있었고 L-카르니틴은 9개 임상실험을 종합한 결과 평균 1.33kg 체중이 줄었다고 합니다. 두 성분 다 체중 감소 효과가 1kg 전후로 효과가 제한적이었어요. 그리고 유산균 제품도 다이어트 목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역시 여러 관련 연구들을 종합하면 체중이나 복부 지방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일관성 있는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이어트는 이런 제품들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고 필요할 때 이러한 건강식품을 보조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돈 낭비를 막기 위해 영양제를 고를 때 고려할 점은 무엇일까요, 약사님? 돈 낭비를 막으려면 본인에게 진짜 필요한 영양제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를 위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데 어떤 걸 고려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영양제를 왜 먹으려고 하는지 목적부터 정해야 해요. 건강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고 싶은 건지, 특정 건강 문제에 도움이 필요한 건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반적인 건강 유지와 개선을 위해 먹는 거라면 평소 식생활에서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두 가지 중요한 영양소부터 보충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과일과 채소를 거의 안 먹고 흡연을 자주 한다면 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 영양소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수가 있어요. 비타민C가 부족한 식습관에서 흡연으로 항산화 영양소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이죠. 다양한 미네랄이 부족할 수도 있어서 성분과 함량이 적합한 종합 영양제도 함께 고려하면 좋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해당 기능성이 있는 영양 성분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당뇨 전 단계이거나 당뇨가 걱정된다면 혈당 조절과 인슐린 감소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바나나 잎 추출물, 마그네슘, 크롬 같은 영양소가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품질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오메가3와 유산균 제품은 믿을 수 있는 원료사, 제조사인지 확인해 보세요. 오메가3 제품은 고순도 원료를 사용하고 완제품 품질이 유지되도록 생산한 제품이 안전하고 더 효과적이에요. 유산균 제품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균주여야 효과를 신뢰할 수 있고 위산에 잘 견디도록 설계된 완제품일수록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는 복용 중인 의약품과 상호작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은데요. 항응고제나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다면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E, 커큐민 같은 혈액을 묻게 하는 성분은 출혈 위험을 높일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세인스 존스 워트는 항우울제나 피임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하고요. 특히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는 항우울제와 같이 복용할 경우 세로토닌 증후군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영양제 선택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 우선 본인에게 정말 필요한 성분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품질이 신뢰할 만한 제품인지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불필요한 영양제를 피하기 위해 복용 중인 의약품이 있다면 영양제와의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막으면서도 건강에 진짜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선택할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검나물 TV였습니다.